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상황을 보면 일단 여기서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이렇게 갔다가 가면 더 좋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똑같은 관점이고요. 오전과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다 조금 더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눌림 온 다음에 눌림목 잡고 기회로 만든 다음에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이게 메인 관점이긴 하고요. 일단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비트코인이 6개월 캔들에서 세 번째 양봉으로 마감하게 된다. 세 번째 양봉이 나오면 거의 100%로 다음 캔들은 양봉이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세 번째 양봉일 때 네 번째도 이렇게 양봉인 상황이 되게 많았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1년 정도 뒤까지 우리가 된다 그러면 2025년 6월까지 양봉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다음 달 6개월 정도가 양봉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최근에 채굴자들의 매도 우려 해소라서 3분기 상승 랠리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 채굴자들이 지금 항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항복을 했기 때문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매도 압력을 얘네들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는 팔 게 없다라는 거죠. 거의 수건짜기가 됐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OTC 데스크 블록을 보면은 OTC 물량도 빠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채굴자들이 매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외거래 데스크의 물량은 최근까지 구매자를 찾지 못하여 쌓여가고 있었으나 6월 29일 장외거래 데스크 물량이 모두 소화되었다. 그들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누군가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사실 뭐 기관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야 좋을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혹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요. 근데 미국도 보면은 점점 넘어가니까 얘도 좋을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주도권을 점점 뺏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우리가 ETF 물량을 봤을 때도 다시 유입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블랙록도 보면은 많이 들어왔죠. 다만 이제 피델리티나 그레스케일의 경우는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피델리티 다시 언제든지 반전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 그레스케일은 언제나 그랬듯 잘 나갈 때도 얘네들은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대부분 소진이 되면 또 그것까지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눌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 시미 갭이라는 얘기를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이 갭을 채우는 눌림이 한번 발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2020년 11월부터 12월에 있었던 그런 갭 두 번 정도를 채우지 않은 그런 구간과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하락장 때 이 갭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갭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이쯤에 항상 다 채웠는데 안 채운다면 이건 오히려 급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갭을 안 채우고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은 항상 마켓캡을 보면은 알트코인 마켓캡이에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마켓캡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항상 이 더블탑을 찍고 노란색과 횡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고각상승. 더블탑을 찍고 노란색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고각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하나의 3W이기 때문에 이거 3위크죠. 3주짜리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캔들 하나의 3주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긴 시간이 우리가 횡보를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고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언락 일정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아이오넷이 시즌3 채굴이 끝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 물량이 보통 언락이 되면 이게 매도세가 단기간에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눌림목이 있고 그 눌림이 끝나면 이제는 스테이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딱히 막 크게 물량이 풀릴 일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만 받아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유통량의 7.89%라는 약 750만 개의 언락 물량이 있어서 오늘 당장은 좀 여러분들한테 약간은 그런 매도세를 줄 수 있지만 이것만 받아내고 나중에 올릴 때는 다 이 과정에서 개미들도 털리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이나 이렇게 좀 빨리빨리 단기적으로 갖다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가버리면 찐 홀더만 남고 이걸 묶고 그 다음에 다시 하이비 붙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이오닉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매집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규 코인은 그런 개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비트코인의 모든 지표가 7월 달에 강세장을 시사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7월 강세장은 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점은 거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만큼의 횡보를 했다는 거. 보면은 4월부터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횡보를 했잖아요. 보면은 자 여기부터 3월이죠. 3, 4, 5, 6까지 4개월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진짜 좋은 횡보였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진짜 좋은 횡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좋은 횡보를 필두로 해서 추후에 올려주길 바라고 그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불장까지 연결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ETF도 투입을 회복하고 했지만 뭐 횡보가 좀 더 진행이 돼줘야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횡보 길이만큼 상승 높이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1대1로 된다. 제가 이것도 영상에 되게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코인들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맞을 겁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7월에 반등한다. 그래서 7월에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마운트 콕스나 그 다음에 독일 정부 등 정부 기관의 매도세 등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떨어지든 뭐하든 간에 반등하든 뭐하든 간에 이 박스권은 계속 어느 정도는 되다가 그 다음에 뚫릴 것 같다. 그렇게 뚫었을 때는 자리를 안 줄 것이다. 그리고 저점은 실질적으로 거의 나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몇 달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빠져서 뭐라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그냥 박스권 맞아요. 제 알트코인도 도미넌스 오르니까 이거 못 버틸 사람은 그냥 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렸는데 항상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 저는 거의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조정돼도 상관없어요. 왜? 이런 마인드로 잡아야 나중에 알트장을 먹더라고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샀다 팔았다는 습관을 들이면 절대 인간은 저점을 잡을 수 없거든요. 결국은 뭔가 개수가 오히려 줄어들던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던가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그동안 막 받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에 스트레스 받았냐면 영상을 찍을 때 할 말도 없고 왜냐면 장이 계속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뭐 다들 반응이 우울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저의 뭐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마인드로 여태까지 계속 뭐 랜더도 그렇고 리브나 그런 애들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전 하려고 하고 뭐 거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참고하시는 거지 그게 아닌데도 뭐 이걸 뭐 저를 굳이 설득시키려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설득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거는 횡보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이 횡보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자리를 주지 않을 거다. 대신 이걸 뚫을 때부터는 비트코인이 당분간 독주할 가능성이 높고 도미넌스가 그때 오르고 비트코인 형제, 스택스 이런 애들 가겠지만 여기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알트들이 같이 올라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이어 1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레이어 1 애들이 강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ENS라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애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가 결국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알트장은 물론 레이어 1 애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더가 먼저 가야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가 가고 그 다음에 미들캡 그 다음에 스몰캡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은 서울이 먼저 반등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나 이런 걸로 오거나 아니면 서울에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주거할 수도 있는 오피스텔로 갑자기 막 바뀐단 말이에요. 왜? 매물이 없으니까. 좋은 시점에 내가 못 샀으니까. 그럼 대체라도 뭔가 대안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더리움이 가야 이더리움이 비싸서 다른 제2의 이더리움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자금의 순환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래들은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롱 포지션이 한동안 청산되다가 숏 포지션이 이제는 좀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 웬만하면 숏을 안 치고 롱을 하려고 하는데, 롱도 뭐 손절이 몇 번 나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먹는 게 또 롱이에요,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에서 좀 청산이 되고 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시장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가 매수세가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거 엄청 큰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더리움 ETF 이슈로 또 올렸는데, 이거 이후에 물량을 넘긴 흔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뭐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뜬다는 건 추세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고점 부근에서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터지잖아요. 이건 물량을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나온 이후에 이렇다 할 커다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의 장세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후 영상까지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